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인성입니다. 자, 전일 XRP,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4.68% 정도 하락한 3,423원, 24원 이제 요 정도쯤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랜만에 꽤 큰 폭의 하락이 나와서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 이번 하락 어디까지 지속되는 거냐,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야 되는 거냐, 라고 이렇게 고민들이 좀 많아지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자리에서 어디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은 어디까지 목표를 잡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우선 하락의 원인,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하락 요인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일 발표된 미국 지표, 그리고 그에 따른 파월 의장의 연설, 이 내용이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전일 지표 발표 상황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요도 높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0.0%였는데 실제는 0.1%로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그리고 근원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0.3이었는데 실제는 0.1 나와서 조금 더 적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0.2%인데 실제는 마이너스 0.5%가 나오면서 꽤 큰 폭의 괴리가 발생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랑 그 다음에 실제가 부합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는 어제 발표된 지표 중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이 생산자 물가지수인데, 이 같은 경우는 실제랑 굉장히 예상치랑 차이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관세와 관련된 부담을 기업들이 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관세가 높아진 거를 기업들이 전부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 수익 측면이라던가 이익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파월 연준 의장이 관련해가지고 기자회견을 벌였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들을 나왔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통화 정책 프레임을 재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20년 채택한 프레임워크는 저물가 저금리 시대에 맞춰서 설계가 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그 전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2% 인플레이션 목표는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명시적인 수정은 없었으나 현실 변화를 반영을 해서 적용 방식과 문구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중 책무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정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용과 물가 안정의 균형을 위해서 다양한 경제 환경 변화에서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방법, 커뮤니케이션 방식들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프레임워크 재검토 시점을 5년 주기 검토 전통에 따라서 2025년 여름 말까지,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이때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기타적으로 언급한 걸 좀 살펴보면은 장기 금리 상승 등 경제 구조가 변화됐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버냉키 전 의장의 방향성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면서 특별한 정책 방향 전환 신호 같은 경우는 좀 없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연설 같은 경우에는 금리 방향 결정에 대한 연설이 아니라 통화 정책에 대한 연설이라서 특별히 금리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주목한 거는 결국 파월이 장기 금리는 더 올라갈 것이다, 강한 공급 충격이 온다라는 이제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이제 더 주목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적인 측면에서는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현재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리플의 하락, 그러니까 XRP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게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는 건데, 미국 법원이 리플과 SEC의 합의안을 기각을 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리플 가격 하락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줬을 것으로 좀 보이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2025년 5월 15일 미국 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리플과 SEC가 공동으로 제출한 연방민사소송 절차법 예비 판결 요청을 기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예비 판결 요청이 뭐였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금지 명령 해제를 요구하고 부과된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5천만 달러로 감축하려는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야, 이거 SEC와의 소송 합의가 끝났구나, 이거 이제 문제 커지겠구나, 합의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리플의 CEO가 이야기했듯이 합의한 기각이 리플의 승리를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토레스 판사가 리플과 그 다음에 SEC가 공동으로 제출한 판결 요청을 기각한 건 사실이긴 한데, 이게 뭐 내용이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서는 판독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안 맞아가지고선 기각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부적절했기 때문에 기각을 하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번 판결이 사건의 결과와 관련이 된 게 아니라 리플의 교차 항소와 연결된 기술적 법적 절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절차만 좀 제대로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법원에서 이제 승소 판결이 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이제 돌발 악재에 불과할 뿐이지 이게 장기간에 영향을 준다라고 좀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그러니까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전일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저항선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저점은 높아지면서 상승삼각형 패턴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상승삼각형 패턴의 기울기가 너무 급하다, 너무 가파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하단 추세선의 기울기가 조금 옆으로 커지면서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제가 이 직각삼각형 패턴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직전 저점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은 나와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저 3,400원은 깨고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408원 이제 요 정도쯤에서 움직이면서 일단은 직전 저점을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뭐 물론 여기서 휩쓸주면서 반등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 저점은 깨고 내려왔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패턴의 모습으로만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상승삼각형의 패턴의 모습이 깨졌기 때문에 옆으로 조금 더 횡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든지 하면서 일단 새로운 패턴을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승삼각형의 모습이 완성이 된 다음에 급등이 나오는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희망적인 게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거래량이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자,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급락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 매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네, 그러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매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네, 매도세 자체가 크지 않네, 그러면은 스마트 머니 들어오면서 조정이 짧게 끝나고 바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큰일 날 것 같고 추가적으로 급락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은 거래량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지금이 단타로 보시는 입장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장기로 보는 분들은 어떡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장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 매수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은 추가 매수하실 여유 자금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적어도 지금 자리에선 매도하지 않고 버티시는 게 좋아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다만 아무리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3,200원 라인, 이 라인까지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큰 추세로 보는 물결이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추세 만들어서 상승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3,200원 위에서 수익 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200원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매도를 고려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3,730원 이제 요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200원짜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다음 목표가로 4,2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차트 보고서는 기술적인 분석, 그러니까 거래량 보면서 수급적인 분석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어떤 뉴스라던가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어떤 이슈가 터지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차트 모양 만들면서 급락하고 있는 와중이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어떤 발표라던가 SNS에 어떤 글 하나 올리면은 바로 말아 올려서 급등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어떤 뉴스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지켜보시면서 그 뉴스가 가격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그에 따라서 거래량이 어떻게 붙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추세라던가 지금 현재 시세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24시간 계속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알람 맞춰놓고서는 뉴스 보면서 뭐 거의 계속 보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 저는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기는 한데, 아마 이제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전업이 아니시고 다른 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일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현업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보기가 쉽지 않으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바로바로 올려드리면 좋긴 하겠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영상 찍고 또 편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게 되면은 한참 뒤난 뒤에,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급등하거나 아니면 한참 급락한 이후에 영상을 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서 보내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서 우리 구독자님들만 모시고 100% 무료로 실시간으로 이런 뉴스라던가 이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업이 있으셔서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셔서 지금 무슨 이슈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뭐 이런 것들만 파악하시고 이런 것들만 좀 알아가신다라고 한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진짜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실 테니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비공개로 운영을 하는 거고 제가 어떤 대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마음 편하게 저 얼마에 매수한다, 얼마에 매도한다, 이 가격대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격대에 관련된 정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그냥 알아서 매매하시는 것보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참고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는데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가격대 정한다던가 아니면 매매 대응 시나리오 세우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되실 테니까 들어오셔서 관련된 내용들 확인하시고 뭐 꼭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은 무조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그냥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뭐 다른 거 안 물어보고 그냥 그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링크 타고서는, 그러니까 그 문자에 있는 링크 눌러서 이제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니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들어오시면은,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에,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 말들 계속해서 이제 다 볼 수 있으니까는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뭐 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전에 제가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구나 라고 바로 확인이 될 테니까는 적응하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막 제가 텔레그램 방에다가 많은 내용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고 진짜 중요한 이슈 있을 때 그때만 올려드리니까 꼭 알람 설정하시고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 때 그때는 꼭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관련된 내용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좀 나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도움이 됐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저는 다른 거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금전적인 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는 않는데 그냥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이제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됐다, 열심히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제 유튜브 영상이 퍼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구독과 좋아요 이제 요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드리기 위해서 텔레그램 방을 좀 운영하는 그런 면도 있으니까는 부담 갖지 마시고 텔레그램 방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련 정보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럼 텔레그램 방에서 뵐게요.